안녕하세요. 좋은 행정사 고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물의 준공 전에 매수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하면서 토지 및 건물의 매매가 진행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양도세 계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처리 개요를 보면 매도인 A는 본인이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짓고 세무처리는 토지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토지분 양도세만 납부합니다. 매수인 B는 건축지 명의 변경으로 매도인이 A가 지은 건물을 본인이 지은 것으로 건축주가 준공을 해서 세무처리상 취득 시 토지는 취득가액이 있으나 건물은 본인이 지은 건물이 아니므로 취득가액을 모르는 상태에서 토지 및 건물에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매수인 B가 만약 신축 후 5년 이내에 제3자인 C에게 본인의 토지 건물을 양도할 경우에 건물에 대한 취득가를 모르므로 환산 취득가로 계산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양도세액에 환산 취득가액의 5%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그래서 매매 당사자인 매도인 A와 매수인 B의 세무처리 결과를 보면 매도인 A의 경우에는 건물 건축 당시에 건설업자에게 지불한 비용에 대한 세금 계산서 또는 현금 영수증 등을 증빙 자료로 제출하여 건축비를 건물 취득가로 신고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를 내지 않고 토지분 양도세는 내겠지만 건물분 양도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매수인 B의 경우 세무처리는 매도인 A가 납부하지 않은 건물분 양도가액을 B가 일부 부담하게 되는데요. B가 만약 5년 이내에 본인의 토지 건물 양도 시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양도세액에 건물 환산 취득가액의 5%의 가산세를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그래서 매도인 A는 매수인 B가 제3자에게 양도 시 원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매매 금액을 할인하여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과되는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매수인 B가 원래 A와 작성한 그 원 매매 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면 A에게는 엄청난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이 경우 10년 제척기간 이내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참고로 제척기간이라는 것은 국세의 제척기간은 원래 5년이므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으나 법정 신고 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즉 신고 불성실인 경우에는 7년의 제척기간, 그리고 사기, 기타 납세자의 부정행위 시 양도세의 부과의 제척기간은 10년이 되므로 A의 경우에는 10년의 제척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계산 사례 내역을 보면 토지는 매도인 A는 2억에 취득해서 양도를 4억에 했고 그리고 건물 공사비는 5억이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매매를 매수인 B에게 토지 건물 합하여 10억 원에 양도를 했고 그래서 양도 차익은 토지의 경우는 2억의 양도 차익이 있습니다. 매수인 B는 취득가액이 토지의 경우에는 4억, 건물은 취득가액이 6억. 그래서 전체 취득가액이 10억인데요. 거래 내역이 토지만 매매가 4억으로 작성해서 계약서를 그렇게 신고합니다. 세무서에. 그리고 A에서 B로 건물, 건축지 명의 변경으로 신고하고 B 명의로 건축물 신축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도인 A가 토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토지만 양도신고 시 양도세는 보유기간 2년의 사업용 토지를 기준으로 한 경우 양도세액은 6,06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매도인 A가 만약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해서 만약 양도한 경우를 사례를 본다면 보유기간 2년의 사업용 토지 기준 사례를 보면은 양도세액이 1억 242만 1,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도인 A가 토지만 양도한 것으로 세무 신고한 경우 양도세액은 6,062만 1,000원이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양도세액은 1억 240만 1,000원이 돼서 A에게 차액이 4,180만 원의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매수인 B가 취득 후 4년, 5년 이내, 즉 4년 이후에 C에게 양도한 사례를 본다면 건축주 명의 변경으로 토지만 거래한 것으로 신고한 경우를 보면 토지 및 건물 합산하여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양도가액은 14억이 양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 14억은 토지 건물 합계액이기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안분해서 해야 되는데 계략적인 금액입니다. 근데 계략적인 금액인데 요 토지 7억, 건물 7억에 양도하였다고 볼 때 토지는 4억에 취득했고 건물은 취득가액을 모르므로 환산 취득가액을 계산하는데 요 시점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한 6억 8천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환산 취득가를 구하는 기본 개념은 환산 취득가는 취득가를 모르는 것이므로 모를 때 구하는 것인데 다 알 수 있는 값은 양도가액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는 항상 있습니다. 역시 양도시에도 기준시가가 있어서 이 양도가액을 양도시 기준시가분의 취득시 기준시가로 안분해서 환산 취득가를 구합니다. 그래서 환산 취득가를 구한 금액을 해서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계산해 본 결과 양도세 및 주민세가 1억 8만 200원이 나왔고 가산세가 환산 취득가의 5%를 계산하면 3,400만 원 정도가 나와서 결국 1억 원 정도에 더하기 3,400 더하면 1억 3,4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환산 취득가를 구하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고 환산 취득가액은 취득 실지가액을 모르는 경우 양도가액을 취득시와 양도시의 기준시가의 비율로 안분하여 구하는 방식으로서 만약 2007년 1월 1일 즉 실거래가가 등기부에 기재되는 그런 시점이죠. 이때 이후에 취득한 경우 그다음 상속, 증여, 상속도 이런 예외가 조항이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 그리고 또는 최초 분양받은 것 등 이런 경우 이런 사안의 경우 등은 환산 취득가로 부과해서 제출하는 것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매수인 B가 양도시 그 있는 사실대로 그대로 양도세 세무 신고한 경우에 내야 할 세금은 토지 및 건물 취득가액은 10억에 취득했고 C에게 양도를 14억에 한 경우에 B가 납부할 총 양도세액은 1억 3,2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이상 건물의 준공 전에 매수인 명의로 건축주 명의 변경 시에 토지 및 건물의 매매에 따른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사례로 든 계산식은 단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자료이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